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의 방법으로 경기국제공항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의 재정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는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을 꼽습니다. 첫 번째, 경기국제공항. 우리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경기 국제공항 건설하면서 수원 기지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원공항 이전과 함께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이미 준비가 이제 어떤 상태까지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모두 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셔갖고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격이 다른 경기국제공항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방법을 논의하는 상황. 화성 시민들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곧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적으로나 항공정책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을 끼워 팔기 위한 또는 군공항을 속이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실은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맞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해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의 화성호 주변이 선정됐지만 화성 시민들의 반대로 8년 넘게 진 적이 없습니다.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과 사실상 상반된 성격의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폐지 조례안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천시가 3번의 입지 공모 끝에 호범면 단천리를 시립화장장 부지로 확정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생활거리상 가까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3번의 입지 공모 끝에 이천시 호범면 단천리가 시립화장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천시는 해당 부지가 산지로 둘러싸여 장례시설을 시야에서 가릴 수 있고 국도와의 접근성도 좋아 최적의 입지로 판단했습니다. 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 총 사업비 300억 원, 화장로 6기 규모로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정 직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과 직선거리로 약 3.6km 떨어진 마장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들은 이미 인근의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인한 냄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화장장이 들어서면 생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장장이 지금 없어도 소각장만으로도 아침이면 안개가 뿌옇게 껴요. 근데 그 소각장도 300톤에서 520톤으로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화장장까지 생기면. 주민들은 주말마다 이천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동의 없이 유치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반대 서명을 계속해서 제출을 할 거고요. 안 되면 소송까지도 갈 거고요.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할 거예요. 화장장 건립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30억 원의 지원금과 운영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피해는 자신들이 입는데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부지 선정에 성공한 이천 시립 화장장. 또다시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건립 여부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오산과 화성 동탄 지역, 경계 지역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오산시가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산시뿐 아니라 화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건재 오산시장과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국회의원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청에 모인 이건재 오산시장과 이준석 화성시을 국회의원.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가 논란인 가운데 두 사람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산시는 센터가 들어서면 매일 15,000여 대의 차량이 센터를 드나들 것이라며 오산 동부 지역의 교통 마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동탄 주민들까지도 반대하는 사안을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오산은 물론 화성 주민과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오산시하고 먼저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냐고 싶고요.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화성 1동탄, 2동탄 주민들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특히 화성시를 향해 초당적 공동대응기구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의원도 해당 물류센터는 동탄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다며 오산시와 입장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시가 추진할 경우 강한 반발도 예고했습니다. 이게 동탄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동탄, 오산, 용인 주민들의 교통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화성시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만 축구장 73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시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화성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화성시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의 책임도 강조하면서 초대형 물류센터 추진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들이 수원시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업 정지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책상 위로 올라가자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를 책상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또 다른 날 찍힌 영상에는 아이의 양쪽 귀를 끌어올리며 세우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CCTV에 찍힌 아동학대 행위만 350건. 경찰 조사 결과 14명의 같은 반 아동 중 13명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2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이뤄진 한 달 뒤인 6월 10일 피해 아동 가족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가 피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양육자들의 알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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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 엎드려 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머리를 책상 아래로 쑤셔 넣어버리는 행위까지 CCTV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정작 학대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학대받은 당시 입었던 옷조차 볼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같이 충격과 죄책감, 분노와 슬픔 속에 버텨야 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할 것과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평택시 주요 도로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무단으로 잘려나가면서 도시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미협의 등 절차상 허점이 드러나자 평택시는 보호체계 전면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 신평동에서 팽성읍 원평동을 잇는 도로변 경사면. 지난 4월 21년간 자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10여 그루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한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로 유명했던 도로변입니다. 하지만 행정미협의와 절차 누락으로 나무 10여 그루가 사라지며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경관 훼손과 공공자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운 이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개발로 진출입로가 새로 생길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직선도로인데 직선도로에서 그게 차가 사고 위험이 제가 판단해서는 한 7, 80%, 90%까지는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즉각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가 누락된 채 인허가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보호 사전 검토와 부서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협의를 누락하는 등의 행정착오로 인해 평택시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가 제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사전 협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숲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시흥시가 국내 제약사 종근당과 함께 2조 2천억 원을 들여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투자는 시흥시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이뤄지는 첫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시흥시가 추진 중인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국내 대표 제약사인 종근당과 손잡고 바이오 의약품 복합 연구 개발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시흥시는 10일 종근당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상 부지는 시흥 백오지군의 7만 9천여 제곱미터. 이곳에는 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시설과 실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유치한 단일 바이오 기업 투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흥시와 협약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종근당이 바이오 R&D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바이오 기술 혁신의 허브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 10% 이상 우선 고용, 대학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상생 방안도 포함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흥시는 오는 20일 종근당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근당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전통 제조업 단지인 시와 국가 산단과 더불어서 또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됩니다. 명실상부한 바이오 특화 단지 중심 도시 시흥시가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종근당이 입주하는 백오지구는 오는 8월 시흥 백오 서울대병원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군당과의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의왕시 백운밸리의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4번의 공모 끝에 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수건 사업 해결과 동시에 지역 의료 인프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백운밸리 개발 당시에 의료시설 유치를 목표로 종합병원 부지를 따로 마련한 의왕시. 하지만 10년 넘도록 적합한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해당 부지는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세 차례 매각 공고가 모두 유찰되자 의왕시는 지난달 토지 가격을 낮추는 등 유인책을 제시했고 마침내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입찰에는 성남에서 암 면역 전문 병원을 운영 중인 이롬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해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롬그룹은 가칭 의왕 이롬병원에 15개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250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개원 후 상황에 따라 최대 299병상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통합진료 시스템과 안전한 수술 환경, 환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목표로 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롬그룹은 병원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의왕시 전역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가지고 2028년 상반기까지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는 이롬그룹과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산시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도 돕는 대규모 청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데요. 행사 둘째 날에 진행되는 문화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은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을 통해서도 녹화 중계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안산시. 로드맵 중 하나로 제시된 대규모 청년 축제 안산 청년 페어가 오는 6월 20일부터 이틀간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청년 페어는 청년 창업에서 정책까지 청년 삶의 전반을 아우르며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청년 친화도시 안산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산 청년 페어 첫째 날에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참가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총 190개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에 올라 심사위원과 예비 투자자 앞에서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을 겨룰 예정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과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2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박람회로 꾸며지는 행사 둘째 날에는 각종 홍보 부스와 체험 부스, 상담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자세한 청년 정책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 공연과 유명 인사의 성공 사례 강연, 이민근 안산시장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도 진행됩니다. 청년과 현직자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링크온, 생애 주기별 정책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청년정책 유니버스존, 청년 패널과 함께하는 오픈 토크와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둘째 날 진행되는 공연과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은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알차고 푸짐하게 준비한 이번 축제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안산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성 지역 장애인들의 축제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색 종목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부터 한국형 다트 경기라고 하는 한궁까지 많은 종목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은 선수가 긴 나무보드 앞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동그란 나무 토막인 턱을 관문에 밀어넣어 점수를 따냅니다.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이른바 슐런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이색 스포츠지만 국내에선 지적장애나 청각장애인에게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가끔 이런 경기가 있었으니까 기분은 좋죠. 우승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또 다른 장소에서는 휠체어를 탄 선수가 목표를 향해 정확히 공을 던집니다. 표적구에 자신의 공을 얼마나 가까이 붙이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팔 힘뿐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로 보치아라고 불립니다. 보치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승할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우승 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국형 다트인 한궁 경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제4회 화성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슐런을 비롯해 보치아와 한궁 등 이색 종목과 함께 윷놀이와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성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면서 치열하지만 감동적인 한판을 펼쳤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과거에는 치료체육, 의료체육, 교정체육, 적응체육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장애인 체육으로 그 의미와 명칭이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넘어 진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화성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 장애인 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가 13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17만 2천여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귀농 환경 농업인에게는 연간 18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자 가운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 영어 활동을 수행한 농업인입니다. 오산시가 카드 결제로 기부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는 1,000원부터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산 기부 키오스크는 시청과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됐으며 지역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도 이동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모금된 기부금은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전액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